안녕하십니까, 형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병화의 물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일단 태양으로서 밝아야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있으면 굉장히 밝은 태양이 되겠죠. 병화는 이제 밝은 것이기 때문에 병화 일간들은 불법적이고 그리고 이제 음성적인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진다, 세상을 밝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그 다음에 음성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잘 들키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하나일 때는 밝은 것이지만은 병이 됐을 경우는 이걸 우리는 이제 쌍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쌍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병이 되면은 병이 두 개면 어둡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태양 자체가 쌍둥이가 된 것으로 또 다른 태양은 곧 암흑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두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 두 개면은 두 개 중에서 한 개는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병화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병화가 이제 경금을 잘 비추고 있어요.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병화가 밝게 경금, 재물을 비추고 있는데, 만약에 병신년이 왔다, 병신년이 오게 되면은 일단 쌍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명예가 실추가 되든지 아니면은 돈이 흩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병으로 세 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병화 하나가 더 오게 되면 밝은 것으로서 다시 밝아진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세 개가 되면 안정이 된다. 어떤 글자이든지 세 개가 되면은 안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화풍정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화가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인호술 삼합과 사오미 방합을 봤을 때 삼합이 방합보다 급수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인호술로 구성이 되어 있는 병화는 금을 녹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목은 곧 장작을 얘기하는 거고, 오화는 이제 불 자체이고, 술은 아궁이와 같아요. 굴뚝. 그래서 불이 안정된 상태로 장작이 공급돼서 높은 화력을 갖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을 피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용광로를 의미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오미가 되면 뜨겁기는 하지만 금을 녹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오미가 되면 일단 말은 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을 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잘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병화가 지지에 사오미를 깔았을 때는 사업가는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병화가 지지에 인호술로 화국을 이루게 되면은 금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가의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병이 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쌍병작용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 병화는 각각 그 큰 바다를 비추는 것으로서 이거는 이제 쌍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임수가 있으면은 더더욱 밝게 빛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섬에 놀러 갔었는데 태양이 밝게 빛나니까는 바다가 더 빛나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병화는 더 열기를 갖게 되고 더 멋있게 반짝거리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병화가 임수를 이렇게 사주에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일단 병화가 임수보다는 더 강해야지 비추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병화가 임수보다 약하면은
그 임수는 뭐예요? 검은 것이죠. 그렇죠?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빛을 가리는 것이다. 그래서 병화가 바다를 비출 때는 임수보다는 병화가 더 밝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수가 더 강할 경우에는 불을 꺼트리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수는 이제 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를 볼 수가 있는데, 윤하로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임수는 병화와 임수는 서로 수국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아래에서 각각 노는 거죠. 하지만 계수는 수증기나 빗물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고 병화의 빛을 가린다 또는 이제 구름으로도 의미가 되죠. 그래서 병화는 상이고 임수는 하다. 그래서 서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화는 개수를 보면은, 수를 보면은 안 좋다, 제일 싫어한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병화는 모토를 보면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죠. 산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태양이 비춘다 했을 때 저쪽 뒤편은 비추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산의 반대편은 병화가 비출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토가 이제 큰 산이기 때문에, 태산이기 때문에 그늘이 생긴다, 응달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병화는 봄, 여름에는 생물을 키우는데 주력을 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숙성시켜서 당도를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가 꼭 필요하죠. 왜? 당도를 높이려면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온차가 높을수록 열매의 당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생태학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 다음에 가을에 그러니까는 수와 화와 작용으로 일교차가 커야 된다는 얘기죠. 태양의 광합성 작용, 밤에는 추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응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당도가 높아지는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 이제 실속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을은 결실을 내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겨울의 병화, 겨울의 태양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는 모든 만물이 최소한의 에너지원으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려서 그 추우면은 그 담장 밑에 그 서 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병화는 그 무토를 통해서 복사회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무토는 그 에너지원, 그다음에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 복사회를 만드는 무토를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사주에서 보면 이렇게 임병병으로 이제 천간이 가지런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양간부잡이다. 그래서 각각의 바다를 비추는 것과 같아서 이거는 쌍병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병, 임병 또는 뭐 병임, 병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각각 바다를 비추는 것으로서 유의사주보다는 이 사주가 훨씬 급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럼 병화가 간목을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병화가 간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화통명. 그래서 병화가 아름답게 꽃을 피운 것이다 이렇게 보죠. 병화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목화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물을 기르는 태양으로 이제 활인지명으로 이제 교수나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만약에 열기가 지지에 인호수를 깔았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가로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병화를 더 높이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서 병화가 간목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간목은 땅이 있고 물이 있고 태양이 있을 때 잘 성장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간목을 배우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죠. 자,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갑목이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갑갑하죠. 그럼 빽빽한 나무에 병화가 가려지는 형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산에를 갔을 때 보면은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빽빽하게 있으면 그 밑에는 빛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밑에는 작은 화초들은 자라지 못하고 햇볕이 가려지는 형국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 빽빽한 나무의 병화가 가려지는 형국이 되고, 또한 이 무토 산의 빛이 가려져서 이쪽 반대편에는 응달이 지는 거죠. 그래서 산과 나무로 빛이 가려지는 모습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병화가 갑목을 뚫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즉 세상을 뚫고 나와서 유명세를 탄다 하더라도 무토에 가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병화의 빛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자월의 병화예요. 자월의 병화가 갑인묘가 있어요. 갑인묘가 있기 때문에 목생화가 잘 될 것인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일단 병화가 갑인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통명리에서는 무조건 목생화로 본다 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자월이에요. 자월에 이 자수에 이 목들이 젖어서 목생화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병화가 갑목을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목화통명이 돼서 이제 교육의 인연이 많다라고 했죠. 이 사주를 보면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인술화국이 돼 있어요. 인술화국이 돼서 이 병화의 열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 병화가 빛이 아니고 열기가 강한데, 다행인 것은 이게 뭐가 됐어요? 병신합이 됐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 자월, 겨울의 병화는 일조량이 작지만 지지의 갑인묘로 갑인묘가 그 자수에 젖어가지고 목생화가 어렵게 보이지만 인술 화국이 돼서 자수를 말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사주인데, 그래서 갑목이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병화가 이렇게 뜨게 되면은 갑목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겨울잠을 자지 못하고 성장하려는 속성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겨울잠을 못 자는 이제 갑목이 될 수가 있는데, 천만다행인 것은 여기에 뭐가 됐어요? 병신합이 됐어요. 병신합으로 병화가 정화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갑목이 정화의 그 온실의 따뜻한 불로 빛으로 인해서, 따뜻한 열기로 인해서 오히려 갑목이 겨울나기를 잘하는 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무토, 우리가 이제 그 담장에 겨울에 한겨울에 그 담벼락에 서 있으면은 그 복사열로 인해서 따뜻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갑목이 자월인데도 겨울나기를 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병신합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여기가 이제 임계로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어두워진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후 겨울잠을 자는데, 여기 술이 오면서 인술하국이 돼서 이때부터 조금 이제 방황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학은 이제 잘 들어가서 대학은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할 때에는 병신합으로 이렇게 병신합으로 묶여 있던 것이 여기 신유대운에 신금이 와서 병신합이 풀리면서 대학은 좋은 데를 갔었지만 졸업할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주는 일단 목생화가 되고 인술화국으로 병화가 용광로가 될 수 있지만은 병신합으로 열기를 제대로 뿜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이 사주는 사업가의 사주가 아니고 조직에서 생활할 때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병화가 갑목을 보았을 때 상황이, 주위의 글자들의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간목을 봤을 때 무조건 목화통명이 잘 된다, 또는 목생활을 잘 해서 열기가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현재 그 유명 그 국내 최고의 그 포털 사이트에서 직원들 교육을 담당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화가 을목을 봤을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